예전에는 뭐 미래학자 혹은 미래학 그러면 오늘은 특별히 이제 사회를 변화시키는데 이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지만 우리가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됐고요. 기술 혁신이라는 그런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뭐 그러니까 이렇게 세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요. 여러분들은 지금 4차 산업혁명에 준비된 사람인지 아니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인지. 왜 손 안 드세요? 저는 변화 자체를 제일 안 좋아하는 사람이어가지고. 드렸던 질문과 똑같은 질문으로 설문을 진행했습니다. 자신이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대답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좀 구별해 봤는데요. 준비된 사람은 5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미래 혹은 이미 시작된 미래에서 상당 부분 좀 빼앗기지 않을까. 그냥 영화를 보러 갔는데 근무하시던 직원분들이 거의 한 70~80% 이상이 안 계시고 다 기계화가 되어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그 뭐 메타버스 속에서 이제 AI 뭐 연예인 같은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긴 하는데 근데 저희는 사람과 사람이 소통하면서 생기는 직업들이라서 없어지진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장단이 있는 게 그 기계는 엄마처럼 수육을 삶아주진 못하잖아요. 이 대부분의 직업 영역에서 많은 분들이 뭐 인공지능 혹은 게 현실입니다. 이런 두려움은 지난 200년 동안 뭐 예를 들면 산업에 여러분들 그 러다이트 운동이라는 이야기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1차 산업혁명기엔 이제 증기기관이 발명되면서 기계가 일부 일자리를 대체를 한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우리가 첫 번째가 이제 성장이라는 키워드잖아요. 일자리는 훨씬 더 많이 만들어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혹시 또 사람들은 똑같은 생각을 했겠죠? 또 이 기술에 의해서 현재 하는 일자리가 또 없어질 것이다. 3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하는 컴퓨터와 인터넷이 등장을 했죠. 주산, 네, 여러분들 주산부기를 배웠던 분들은 이제 그러니까 주산부기 학원이 다 없어지고 훨씬 더 많은 일자리가 생겨났고 훨씬 더 많은 직종이 생겨났고. 근데 진짜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그래도 꽤 오래전부터 있었던 직업군이었네요. 저희 같은 직업은 오히려 뭔가 기술의 수혜자 같은 느낌인 게 뭔가 다양한 플랫폼에서 또 손쉽게 뭐 팬분들을 만날 수 있으니까 그런 점은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조금 과거를 다시 돌아보면 성장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 보실 때 또 하나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것은 1인당 국민소득은 물론이고 그리고 약간의 불안정성을 만들어준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기술이 진보하면 제가 이제 그 중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는 그 기술들이 발달하면 제일 먼저 빼앗는 것은 육체적 노동이겠죠. 일자리가 사라질까요? 꽤 남았던 그 직업군 중에 하나가 2차 산업혁명 때 저도 영화에서 봤던 것 중에 그 전화 교환원? 전화 교환. 네, 그 전화가 오면 회신을 연결해주는 그런 맞아요. 직업이 있더라고요. 그거 영화 보고 나서 처음 알았습니다. 그렇죠. 이런 두려움을 이제 희망으로 바꿀 차례입니다. 맞아, 진짜 우리가 흔히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네네네. 이렇게 빠르게 사회가 변화하고 있는데도 정말 신기했던 게 저도 최근에 알게 된 직업인데 뭐 채소를 맛있게 먹는 방법을 알려주는 채소 소믈리에나 뭐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잃어버리면 이제 찾는 걸 도와주는 펫 탐정 같은 것들도 생기고 하더라고요. 섞어서 그런 거 알려주는 거 아닐까요? 이 조합으로 먹으면 맛있다. 네. 이렇게 새로운 직업들이 나올 때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직업들을 생각해내는지 진짜 다들 대단하신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위기가 오지 않으면 사람들은 이렇게 안주를 해요, 그 일을. 그렇지만 필요적으로 만들어내는데 내는 이유가 있어요. 새 시대에 우리가 뭐 르네상스 시대라든지 그 유명한 이제 천재적인 만들었던 거 보면 뭐 대부분 다 인터넷을 통해서 혹은 SNS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정보. 만약 타임머신을 타고 100년 전 딱 과거로 돌아가면 창조랑은 다른 게 아니에요. 과거에는 불가능했다. 인간은 이건 과거에는 못할 거다라고 생각했던 것을 초인간적인 영역이다. 초인간적인 일이다라고 했던 것들을 우리가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인공지능이 딱 등장했을 때는 그렇죠. 그런데 사실 지금 정도로 그러면은 굳이 뭐 딱 정말 그 공약 분야 뭐 이공계 쪽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전 또 개인적으로 문과 출신인지라 또 걱정이 되는.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바로 그런 질문이에요. 일단 기술 발달이 일어나고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새로운 시대가 오면 그렇지만 그분들은
두 번째의 어떤 혁명들이 일어나요. 혁신들이. 그걸 활용해서 자기의 어떤 일들, 업무들, 이 모든 것들 다 이제 바꾸게 되는 거죠. 이 친구는 인공지능 쪽을 하진 않았는데 근데 사실 이 친구는 인공지능 전문가는 아니지만 예전과는 달리 파트너는 로봇이나 인공지능이 될 수 있겠죠. 사물 인터넷이 본격화되면 저희가 일하는 이 연예계에서도 기계가 동료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럼? 충분히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의 기계는 아직은 여전히 지능 기술이 좀 더 발전하고 또 휴머노이드 기술이 좀 더 발전하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감정을 나누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에게 요구하는 걸 또 그 기계한테서 충족을 해서 연애를 하기도 하고 하니까. 그렇죠. 정신적인 건강을 유지하는데 거꾸로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되냐면 영을 한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죠. 지금 일자리를 새롭게 창조하신 거. 우리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이제 로봇을 1인 1가구 로봇 시장도 함께 커지는 거죠. 그렇죠. 네. 서로 복합적으로 서로 주고받으면서 일어난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직업이 등장하며 미래 일자리의 총 규모는 성장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주의할 것 하나가 있는데요. 우리 앞에 놓인 미래에서는 가상의 경계가 깨지는 시기를 바로 제2차 가상혁명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메타버스 이런 얘기를 많이 쓰는데요. 그래서 3D, 3차원 그리고 좀 더 나아가면 4D, 4차원의 어떤 그런 공간감. 제3차 가상혁명은 가상과 그래서 전혀 구별을 못하는 거죠. 어떤 미래를 그린 영화가 있죠. 그게 바로 매트릭스라는 영화입니다. 실제로 주인공이 내가 가상에 있는지 현실에 있는지 재밌을까, 그 게임이? 여러분이 많이 느끼셨죠? 그 안에서도 이 비대면 가상세계 환경 안에서도 우리가 하는 거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인간이 하는 모든 행위들이 그게 경제적 행위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미래에는 이런 북해가 어디냐 뭐 이것만 차이가 있지만 양쪽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변화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오기도 하지만 중요한 건 그런 미래가 도대체 언제 찾아오느냐. 우리 취준생분들은 그 시점을 알아야 또 그거에 발맞춰서 준비를 하거든요. 그런 미래가 언제쯤 우리에게 다가오느냐. 뭐 언론에 보면 신문에서 보면 우리가 건 그런 미래가 도대체 언제 찾아오느냐. 맞춰서 준비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미래가 언제쯤 우리에게 다가오느냐. 뭐 언론에 보면 신문에서 시장에서 도입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공장에 도입을 하고 이럴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은 생각을 해보는 거죠. 당연한 일이긴 합니다. 우리가 하잖아요. 학생 한 명당 주가 훨씬 좋습니다. 기술이 있다고 해서 바로 시장과 일자리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일단 신기술이 탄생하는 단계입니다. 보조기술이 나타나는 시점이 도래해야 되는데 첫째 단계는 이제 시장의 전성기가 찾아오는 거죠. 되겠죠. 하지만 기술이 혹은 미래 변화가 이렇게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5가지 단계가 인류가 기술혁명을 거칠 때마다 그동안 신기술이나 혁신은 몇십 년 혹은 100년에 한 번 일어났지만 취업을 준비하는 여러분이 이 5단계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어떤 이런 새로운 직업 좀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가장 먼저 지금 이 5가지 단계 중에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한번 자문해 보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네네. 2030 여러분 미래가 혼자들이 좀 줄면서 취업하기도 쉬워질 것 같은데 인책은 뭐가 있을까요? 사실은